20년대 후반부터 국제결혼한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10년이면 강산도 2번을 변해야 되는데 국제결혼 문제만큼은 변함이 없이 아주 속이 답답한 그런 환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공론회장에 이끌어내서 서로의 의견을 좀 이렇게 내놓고 좀 더 문제 해결을 잘 해보자는 이런 토론회를 하게 돼서 정말 저는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해주신 우리 대전 이주 노동자연대 대표님과 이제 모든 분께 감사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박영은 의원님이나 우리 안지선 대표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박영은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도 참 옳다. 또 안지선 대표님 말씀할 때 그 말씀도 정말 옳다.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공감을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함께 풀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국제결혼이라는 그 자체를 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한국의 남편, 시부모 그리고 우리 들어오는 이주 여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이제 구조를 좀 만들어가는 시스템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부터 굉장히 국제결혼이 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업체 역시 굉장히 그 숫자가 놀랍게 증가했는데 작년에 그 여성가족부의 중개업체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25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거기 자문위원으로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또 제가 출입국에서 국제결혼 사전교육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비자법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줄었어요. 2013년도에 국제결혼 수가 최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26,000건 정도. 이게 한참 그 왕성한 시기에는 5만 건, 6만 건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절반 정도 이상이 줄은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고 안지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들에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나옵니다. 한국일보, 중도일보, 대전일보, 헤럴드경제 제가 일단 이제 기사를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개 다 그거예요. 가출, 급증, 집단 마술, 미성년자, 배우자에 대한 사연 정보 제공하지 않음. 그래서 이 대부분의 것들이 중개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언론도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우리 박영은 의원님께서 국제결혼이 한국 내국인들의 결혼보다는 만족도도 높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페이지에 보면 이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했을 때의 장점이라는 걸 제가 실태 조사에 나온 결론을 가지고 좀 여기다 이제 써놨는데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했을 때 장점이 가장 1번, 2번, 3번이 높은 게 뭐냐면 시간 절약이라고 합니다. 78% 정도가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 장점으로 시간이 절약돼요. 근데 국제결혼뿐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과정을 다 전략하고 빨리 스피드 있게 하는 결혼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거에 굉장히 의미 들어간데요. 그 다음에 국제결혼 절차가 간소화됐다 66%. 그 다음에 원하는 여성을 선택했다 54%. 제가 국제결혼 현장에 저도 많이 참여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장점으로 봤을 때 이런 통계 수치는 제 생각에 왜 이런 통계 수치가 나왔는가 고민을 해봤을 때 국제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가정들이 대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잘 적응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나온 결과구나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것보다는 이제 사실 오늘 그 발제해 주시고 또 김선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우리나라 국제결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법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합법적인데 우리가 데려오는 여성네 나라는 이게 불법이고 그래서 결국 그 업체 입장에서도 보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거가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만 남성들이나 일본 남성들에 비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제결혼 중개업법을 하면서 굉장히 자꾸 법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제 서류를 까다롭게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입국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그래서 결국 생긴 게 이제 자꾸 언더머니 밑돈을 줘야지 문제 해결을 한다. 이래서 한국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 그 국제결혼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공이지 않냐. 한국 돈을 계속 외화를 유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해서냐. 한국 남편을 위해서냐, 이주 여성을 위해서냐, 업체를 위해서냐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요즘에 와서 가장 고민이 정말 국제결혼 업체에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제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든지 우리 피해자센터의 뭐 안재성 대표님이나 정말 김영옥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또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이나 어떤 분이든지 대한민국 다문화 사회를 걱정한다면 진짜 걱정한다면 저는 제발 좀 누가 입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회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법 제도를 정비를 좀 제대로 해야 정책이 제대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법 제도 개선이 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 문제는 뭐 이제 다 지금 들으셔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하면서 하는 국제결혼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문화 가족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국제결혼 문제의 그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서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성과 남성이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을 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것이 가장 첫 단추부터 잘못 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은 이런 그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시스템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여성과 남성을 만나는 과정을 좀 본인들이 선택하는 자발성을 좀 충분히 주는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남성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고 여성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배우자 선택하는데 이렇게 이제 의문을 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피해자 쪽만 또 결혼 중개 업체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라는 전국에 그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우리 국제무역이나 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우리 협동조합 조직들한테 정말 잘 사는 당신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도 국제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남성들이나 또 재혼을 실패해서 재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좀 함께 일을 좀 해주자. 그래서 그런 조직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예를 들어 남원 다협에서 남원 다문화 협동조합에서 남원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국제결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남성이 있으면 이 남성은 국제결혼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검증이 되면 그 남성을 추천해달라. 협동조합을 추천해라.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하냐? 여성은요 저희가 전국에 그 조직
망으로 보면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그 여성 우리 조합의 아내들의 여성 나라의 친척, 뭐 마을 주변 이런 여성들은 되게 이제 검증이 되잖아요. 우리도 내 동네 주변에 이 여성은 참 품행이 방정해, 저 여성은 안 돼, 뭐 이런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친정 쪽에서 추천을 하는 여성. 그래서 이 여성 남성이 이제 추천이 되면 미리 화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개를 해줘보자. 그분들이 화상 채팅이나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여성이 나는 좀 마음에 든다, 이 남성이 마음에 든다, 좀 보고 싶다. 그러면 1차 방문을 좀 추진해보자. 1차 갔다가 거기서 결혼하지 말고 한 며칠 동안 데이트를 좀 시켜보자. 그래서 시켜보고 다시 들어와서 이 여성이 남성이 계속 그 이후로 이제 데이트, 그러니까 화상이나 이런 걸로 인터넷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정말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가 오면 그때 2차 방문을 해서 성혼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국제결혼 문제가 이거잖아요. 내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상대를 선택했다는 것과 충분한 정보 제공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입국해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혼의 진정성을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과정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국제결혼뿐 아니라 혼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혼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사전 국제결혼 사전 배우자 안내를 출입국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순서가 어떤 거냐면 사실은 국제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국제결혼에 대해 좀 안내를 해주자, 먼저 알아보고 결혼시키자, 이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50명이 그날 교육에 들어오시면 결혼하고 오신 분이 48명, 한두 분만 결혼 안 하고 오세요. 이거는 효과가 50점은 이미 마이너스가 돼요. 결혼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국제결혼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국제결혼하면 당신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라는 것을 충분히 좀 듣고 준비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기를, 법무부에 올리기를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 이걸 기자에다가 그 교육이수증을 첨부하게 하지 말고 그걸 나갈 때, 그러니까 결혼하러 나갈 때 미혼증명 그런 거 받기 전에 그때 처음 서류에 이걸 첨부해서 가기 전에 교육을 받고 자기가 선택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나죠? 그렇게 하면 국제결혼 할 사람이 절반은 줄일 거다. 그러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밀접하니까 이거를 이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남성이 국제결혼 하겠다 그러면 먼저 출입국에 가서 그 교육을 받아봐라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절대 안 해주고 성혼을 다 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자 해야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업체들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오셔야 되는데 그 구조가 지금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방법을 하려고 생각했냐면 일단 남녀가 그렇게 선택이 된다고 하면 하고 싶다 그러면 국제결혼을 선택하겠다 하고 남성과 시부모 교육을, 사전 교육을 저희가 하겠다. 그냥 국가 정책으로 말고 하겠다는 분들한테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한 2, 3회기에 걸쳐서 국제결혼이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이쪽에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면 저쪽에 친정 쪽에서 추천하신 분 쪽에서 그쪽 언어가 되니까 그쪽 언어로 책을 만들어서 교육직자를 보내고 좀 안내를 미리, 국제결혼이라는 게 한국에 시집갔을 경우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주고 그러면 양쪽에서 준비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의 이제 미팅을 거쳐서 이제 정말 우리는 결혼을 정말 우리 둘이 많이 하고 싶어 이래서 이제 소원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결혼시키기 전에 뭐든지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법을 강화시켜놔야지 왜 결혼시켜놓고 못 들어오게 하냐. 결혼시켜놓고 비자 강화시켜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입국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임신하고 들어오고 변심해가고 입국 거부하고 이게 전부 우리 남편들 피해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혼을
결혼을 시키기 전에 이런 철저한 검증을 하되 결혼이 딱 성혼이 돼서 혼인신고가 되면 빨리 입국시켜라. 빨리 입국시켜. 지금 한국어 때문에 또 못 들어오잖아요. 요즘 한국어 그 문제가 또 남편들 소송도 많이 해야지, 생활비 보내야지, 교육비 보내야지 또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게 지금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국어도 모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거는 외국인 등록할 때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그때 주지 말고 들어와서 한국 교육 시키고 들어와서 한국 사회 이해 교육을 그때 미리 시켜놓고 어느 정도 한국어 시험이 되면 그때 외국인 등록증 주자. 그 외국인 등록증 뭐 미리 그렇게 일찍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걸 왜 그런 거는 왜 까다롭게 안 하면서 결혼시킨 남녀를 띄워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이거는 제도적인 너무 모순이다. 제가 그래서 그거 좀 빨리 들어오게 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 교육 제도를 이렇게 좀 바꾸자.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사실은 들어와서가 초기 교육이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왔을 때 어떤 교육기관에서 어떤 강의하는 교수님이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 주는가가 여성들이 여기 정착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시스템화만 되면 제가 매뉴얼 이런 거 내용 이런 거 좀 다층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중개업체는 없어질 거냐? 아니거든요. 제가 몇몇 중개업체하고 대안을 상의해봤어요. 제가 중개업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중개업 등록을 해야 돼요. 하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시면 뭘 해주셔야 돼요?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데 예산을 저한테 공개해달라. 이 부분 할 때 돈이 얼만큼 들어요. 세부 항목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냐고 하겠대요.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오겠대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들 소득이 줄어들 건데 하겠냐? 하겠대요. 저만 하면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이 시스템으로 갔을 때 교육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한 쌍을 성혼했을 때 300만 원이 남는 걸 저하고 하면 100만 원밖에 안 남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은 이게 굉장히 소득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저 전만길 교수가 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정말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검증이 되는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성원의 결과로 자꾸 나타나다 보면 결국은 여기로 많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건에서 300만 원 버는 것보다 5건에서 100만 원씩 500만 원 버는 게 낫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우리 남편들과 시부모님들과 또 외국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정말 성공하게 살게 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 중개업을 하시든 또 피해자 센터에서 노력을 하시든 현장에서 저처럼 활동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우리가 고민한 거를 또 정부하고 같이 또 협력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구조를 가겠다 그러면 정부가 굳이 비자를 까다롭게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킬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고민한 그런 결과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이런 거를 제가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런 거를 좀 들어보고도 싶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다문화 사회는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 같은 그런 이제 시대인데요. 또 가정이 결혼을 하면 남녀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를 모두가 희망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노력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또 우리 서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상처투성이 국제결혼이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합해서 어떤 인권을 기본으로 삼고 또 우리 업체들도 저하고 함께 윤리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좀 더 밝은 미래가 다문화 사회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